네, 오늘은 죄명도 무시무시한 주거침입 강간 사건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사건의 그 당사자, 이제 피고인이죠. 그분이 그 사건이 발생하기 며칠 전에 주차 관리를 하셨었어요. 대형 마트에서. 차 이쪽으로 가세요. 뭐 이런 거 하셨는데, 좀 이렇게 사회성이 조금 떨어지세요. 그래서 이렇게 뭐 의사소통 과정에서 좀 문제가 생겼는지, 이제 어떻게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받으셨어요. 잘린 거죠. 시쳇말로 잘리고 집에 와서 이제 지내셨었어요. 근데 부인도 있고, 뭐 이혼했었는데 이제 같이 살아요, 실제로. 부인은 약간 지적장애가 있으신 분이고, 이분이 이제 술을 너무 좋아하세요. 이런 거죠. 뭐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건강을 위해서 물을 마셔야 되는데, 이제 캔맥주로 아침을 시작하는 뭐 이런 스타일. 그 술을 마시다가 또 이게 정도가 높아지잖아요. 그러면 이제 소주 한 컵, 소주 한 병 일단 빈속에 일단 붓고 시작하시는 이런 스타일. 이분이 술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. 그러니까 사건 당일도 좀 더운 날이었는데 술을 많이 드셨어요. 아침부터 드셨어요. 그러다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막 거기서 그냥 벌거벗고 누워도 있고, 막 거기 아파트에 보면 이렇게 뭐 이렇게 쉬는 곳 있지, 정자 같은 것도 있고 이런 아파트였는데, 거기서 이제 들어놓여 계시니까 이제 막 경비원이 그 부인한테 전화해서 데리고 올라가라 막 하고, 그래서 데리고 올라오고. 근데 부인이 안 본 틈을 타서 또 나간 거예요, 이 사람이. 나가니까 이 부인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112에 신고를 했고, 그냥 부인 쫓아가 보는 거예요. 쫓아가 봤는데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막 뒤지는데 세상에 어느 아파트 어느 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. 들어가서 봤더니 3, 2, 1. 옷을 다 벗고 누워 있는 거예요. 근데 그 집에 사는 여자 혼자 사는 집이었는데, 문을 열어놓고, 더웠으니까 문을 열어놓고 있었는데, 그 여자분도 연세가 뭐 50이 좀 넘으신 분이었는데, 그분도 지적장애 한 3급 정도 되는 분이었는데, 그분이 옆에 있고 그 남편은 옷을 다 벗고 누워 있는 거죠. 그래서 그 자초지종을 물으니까 이 사람이 들어와서 갑자기 자기 옷을 벗기더니 강간을 하려고 그랬다, 이렇게 된 거였어요. 그러니까 남의 주거에 들어가서 주거 침입이죠. 그 다음에 여자를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려고 했기 때문에 주거 침입 강간이 된 거죠. 근데 이제 삽입을 하는 순간 기수인데 기수에 이르지 못했어요. 술이 깬 다음에 이제 물어보면 뭐 하겠습니까? 전혀 기억을 못 하죠. 술을 워낙 마셨으니까 기억을 못 해요. 남편이랍시고 그래도 같이 살아주는 그 이혼한 전처한테 물어보니까 자기 남편은 수십 년 전부터 발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. No, God, please, no, no, no! 술을 하도 먹어서 아예 발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날도 그냥 술 취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다 빈집에 들어갔는데, 그 여자가 있으니까 옷을 벗기고 강간을 하려고 했는데 뭐 발기가 돼요? 뭐가 아무것도 안 되죠. 그러니까 옆에 그냥 누워서 자고 있었던 거죠. 그냥 기가 막힐 노릇이죠. 그냥 구치소에 갔어요. 같이서 만나,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? 그 자기의 어떤 그런 뭐 신세 얘기를 하면서, 아, 이렇저차해서 이렇게 됐고 정말 부끄럽다 얘기를 하는데, 단지 전혀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. 근데 더구나 이분이 또 약간 우울증 증세가 있어서 한 15년 정도 우울증 약을 또 복용하는 그런 분이었고, 더구나 근데 그 아까 마트에서 이제 해고당한 다음에는 그 우울증 약도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일 술을 마시니까 이제는 뭐 정신을 잃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실제로 뭐 자기는 죽고 싶다, 자기는 죽어야 된다, 이런 말을 이제 구치소에서 하죠. 피고인 부인이 또 어떻게든 자기 남편은 좀 풀려나야 되지 않겠느냐. 그래서 이제 가해자의 부인을 이제 증인 신청을 해서, 이 남자가 워낙 원래부터 발기가 안 되는 사람이고 실제로 술에 취해서 그런 거지 실제로 무슨 계획적으로 그랬던 건 아니다 해가지고 부인을 불렀어요. 근데 부인이 이제 법정에 나오기 전에 이 피해자 여자를 만났어. 나이도 비슷해. 그랬더니 이 피해자가 이제 그 가해자 부인을 너무 딱하게 생각한 거야. 그래가지고 또 와서 뭐 진짜 친해진 거야. 언니 동생하면서 친해져가지고 그 피해자가 또 밥상도 차려주고. 그러니까 합의를 해주겠다 그래서 100만 원에 합의를 한 거예요. 100만 원에. 이게 사실 강간, 그럼 요새 뭐 시세라고 하는 게 적당할지 모르지만 피해 합의금, 배상금이 100만 원은 말이 안 되는 액수거든요. 뭐 제가 했던 사건은 실제로 어떤 할아버지가 지하철에 서 있다 술 취해서 앞으로 넘어졌는데 쓰러지면서 여자 가슴을 딱 짚은 거야. 이 여자는 놀라지. 근데 할아버지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된 거야. 그 할아버지는 당황하고 여자는 추행이다 막 해서 해가지고 그 500만 원에 합의했던 사건도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사안에서 100만 원이면 실제로는 피해 배상금하고는 안 맞는 정도의 액수였어요.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피해자나 그다음에 가해자의 부인이
이렇게 둘이 친해지면서 100만 원에 합의를 했고 그 가해자 부인이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했습니다. 남편은 발기도 되지 않고 당시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. 그래서 피해자는 부르지도 않았어요. 피해자는 부르지도 않았어요. 부를 필요도 없었고 이 피해자는 탄원서를 써주시면서 이번에 술 먹고 실수하신 것 같으니까 이번에 안에 뭐 적극적으로 선처를 바란다.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피해자 대리인께서 굉장히 좀 약간 뻘쭘했던, 왜냐하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니까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술 드시면 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실제로. 그 프랑켄슈타인 이상하게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예. 정말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. 다른 사람. 눈빛이 바뀌고. 그런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. 술 드시면 안 되고요. 특히 그 성범죄 이런 것들은 한번 그게 이제 발각이 되면 요새는 신상공개니 무슨 또 어디 학교도 가서 뭐 교육도 받아 수강명령도 해야 되고 취업 제한도 있고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닙니다. 그리고 뭐 주변 초등학교 가진 학부모, 주변 이웃들한테 뭐 신상공개가 다 되고 그러면 못 살아요, 사실은. 자기 자식도 있으면 더 못 삽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해야 되겠습니다. 예,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.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제가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